60세 이후 행복하려면 무조건 줄여야 하는 5가지. 이걸 모르면 노후가 비참합니다. 60이라는 고개를 넘어선 여러분의 손에 지금 무엇이 남았는지 묻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재산과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은 노년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2026년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효도라는 미덕이 경제적 생존을 이기지 못하는 냉혹한 사회로 변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60세 이후의 삶은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재앙의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거운 짐을 덜어내지 않는다면 남은 30년은 비참함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비워내야 비로소 채워지는 노후의 평안을 위해 반드시 줄여야 할 5가지를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1부. 자식을 향한 무한 지원과 맹목적 기대를 줄여야 산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의 심장에는 오직 자식뿐이었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의 학원비와 새 옷이 먼저였고 그것이 부모의 도리라 믿으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60세라는 전환점에 선 지금 여러분은 그 맹목적인 사랑의 결말이 무엇인지 직시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부모의 끝은 대부분 홀로 남겨진 외로운 원룸방 한 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것은 자식의 인생에 개입하려는 과도한 지원과 그로부터 돌아올 보상에 대한 기대입니다. 2026년의 경제 지표는 노년층의 자산이 자녀 세대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노인 빈곤율이 급격히 치솟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젊은 세대는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 속에서 자신들의 생존조차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사업 자금을 대기 위해 퇴직금을 헐고 집을 담보로 잡는 행위는 온 가족이 함께 경제적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공멸의 선택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기억하기보다 당장 자신들이 짊어져야 할 부양의 의무를 더 무겁게 느낍니다. 부모가 가난해지는 순간 자식은 효심보다 죄책감과 부담감을 먼저 느끼며 결국 소리 없이 멀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평생 공직에 몸담았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퇴직 후 수억 원의 자산과 연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아들의 사업 실패를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애원할 때 아버지는 자신의 노후 자금이 아닌 자식의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집을 팔고 남은 돈을 모두 건네며 나중에 성공해서 모시겠다는 아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그 어르신은 지하 단칸방에서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아들은 사업이 완전히 망해 연락조차 뜸해졌고 며느리는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었을 때 마주하게 되는 가장 흔하고도 비참한 현실입니다. 자식을 돕고 싶은 마음은 본능이지만 60세 이후의 본능은 이성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식에게 주는 순간 나의 통제권은 사라지고 자식의 처분에 내 목숨을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돈이 손에 있을 때는 자식들이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하지만 재산이 모두 넘어간 뒤에는 부모의 존재 자체가 자식의 삶을 방해하는 짐으로 전락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토록 잔인하며 피는 물보다 진할지 몰라도 돈 앞에서는 그 색깔마저 흐릿해집니다. 자식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줄이는 법은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여전히 나이며 자식은 이미 성인이 된 타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십시오. 자식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려 하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냉정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을 망치지 않는 길이며 동시에 나의 노후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자식에게 줄 돈이 있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연금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십시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을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할 여유를 갖게 됩니다. 사랑의 크기를 돈으로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들을 키워냈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손을 놓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풍요롭게 채울지 고민해야 할 시간입니다.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며
휴대폰만 바라보는 삶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통장을 만드십시오. 그 통장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여러분의 노후는 비참함에서 멀어지고 존엄함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맹목적인 희생은 감동적인 영화 속에서나 존재할 뿐, 현실에서의 희생은 비극적인 결말로 끝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자식에게 목돈을 주지 않는 것은 매정한 행위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게 두고 여러분은 든든한 나무처럼 제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내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이 결국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최고의 유산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자식의 요구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자식의 부속품이 아니며 오롯이 여러분 자신의 것임을 다시 한번 새기십시오. 2부, 남의 눈을 의식하는 체면, 지출과 가짜 품위를 줄여야 한다. 인생의 정점을 지나 노년의 초입에 들어선 많은 이들이 끝까지 놓지 못하는 밧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라는 허영심과 과거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가짜 품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들보다 큰 집과 번듯한 차가 성공의 지표였을지 모르나 노년에는 그것들이 당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뿐입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할 독소는 내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과시적 소비와 체면을 차리기 위한 지출입니다. 남의 시선에 갇혀 사는 노후는 겉만 화려한 빈 껍데기에 불과하며 결국 스스로를 경제적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대한민국 노인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 중 상당수는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감옥에서 비롯됩니다. 평생 일궈온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이들이 좁은 집으로 옮기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이유는 오직 체면 때문입니다. 내가 강남에 사는데 혹은 내가 50평대 아파트에 사는데 어떻게 작은 평수로 가느냐는 자존심이 당신의 현금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현금은 돌지 않는데 집값만 비싼 하우스 푸어의 삶은 노년에게 가장 치명적인 비극입니다. 집은 살기 위한 공간이지 남에게 자랑하기 위한 트로피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실제로 강남의 대형 아파트에 홀로 거주하는 70대 여성의 사례를 통해 그 실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물려준 비싼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매달 나오는 연금의 절반 이상을 관리비와 세금으로 지출합니다. 겉으로는 여유로운 사모님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끼니마다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찾고 난방비가 무서워 겨울에도 내복을 2겹씩 껴입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집을 팔고 편하게 살라는 조언을 들어도 그녀는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다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산가라는 허울 아래 가장 가난한 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죽는 순간까지 그 집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비싼 옷이나 대형 세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현금 보유력에서 결정됩니다. 은퇴 후에도 대형차를 고집하며 유지비로 수십만 원을 길바닥에 뿌리는 것은 경제적 자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차가 당신의 인격을 대변하던 시절은 끝났으며 이제는 실질적인 효율성과 생존을 우선시해야 할 때입니다. 고정 지출을 줄이지 못하면 당신의 연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사라지고 비상 상황이 닥쳤을 때 대처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품이라는 것은 타인의 평가가 아닌 스스로 느끼는 여유와 당당함에서 비롯된다는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가짜 품위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거 다이어트와 소비의 단순화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부부만 남거나 홀로 남은 집이 과하게 넓다면 미련 없이 작은 곳으로 옮기십시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은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강력한 무기가 되고 관리비 절감은 매달 보너스를 받는 효과를 줍니다. 남들이 나를 가난하게 볼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 자체가 당신을 이미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노후는 진짜 행복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에서의 체면, 지출 역시 과감하게 도려내야 할 부분입니다. 예전처럼 내가 쏜다는 식의 호기는 노년의 지갑을 텅 비게 만들고 진심 없는 인맥만 주변에 들끓게 합니다. 각자 자기 몫을 내는 문화에 익숙해져야 하며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마음부터 버려야 합니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당신의 경제적 사정을 이해하고 존중할 것이며,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돈이 떨어지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경조사비 또한 내 형편에 과하지 않은 수준으로 정리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원천 봉쇄하십시오. 성공한 노후란 남들에게 대단해 보이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부족함 없이 즐기는 삶입니다. 화려한 겉모습은 시간이 흐르면 바래기 마련이지만 탄탄한 현금 자산은 세월이 갈수록 당신을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가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영혼을 팔지 말고 실질적인 풍요를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체면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풀고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남은 생을 맞이할 때 비참함은 당신 곁에 얼씬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남의 시선이라는 거울을 깨뜨리고 오직 당신의 통장과 건강만을 바라보는 냉정함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명함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종이 조각에 불과함을 인정하고 현재의 소박한 나를 사랑하십시오. 낮은 곳으로 내려갈 줄 아는 사람만이 노년의 진정한 평안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을 수식하던 수많은 화려한 수식어들을 떼어내고 남은 본연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체면, 지출을 줄여 확보한 현금 한 푼이 훗날 병실에서 당신을 지켜줄 유일한 혈육보다 나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3부, 경제적 수준이 맞지 않는 인간관계를 줄여야 한다. 흔히들 나이가 들수록 곁에 친구가 많아야 외롭지 않다고 말하며 인맥 관리에 열을 올립니다. 하지만 노년의 인간관계는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특히 경제적 격차는 관계를 지탱하는 뿌리를 송두리째 뒤흔듭니다. 가장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60세 이후의 우정은 서로의 지갑 사정이 비슷할 때 비로소 평등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여유로운 이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소비 속도를 억지로 따라가는 행위는 당신의 노후 자금을 좀먹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진정한 친구를 잃는 것이 두려워 무리하게 모임에 참여하는 그 마음이 결국 당신을 더 깊은 고독과 빈곤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경제력이 맞지 않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비극은 자존감의 하락과 실질적인 가계의 파탄입니다. 부유한 친구들이 선호하는 식당과 취미, 생활은 연금으로 생활하는 평범한 노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사치일 뿐입니다. 그들이 가볍게 제안하는 골프 여행이나 고급 호텔에서의 모임에 한두 번 참여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비상금은 바닥을 드러냅니다. 친구들에게 기죽지 않으려 혹은 동정을 받지 않으려 무리해서 계산서를 집어드는 호기는 노년에는 독이 됩니다. 돈이 없어 모임에 못 나간다는 말을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고 끙끙 앓는 사이 당신의 정신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수십 년간 알고 지낸 고교 동창들과의 모임에서 소외된 70세 정씨 할아버지의 사례를 살펴봅시다. 그는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한 친구들 사이에서 평범한 사무직 퇴직자로 남았으나 오랜 우정 하나로 그들과 어울렸습니다. 친구들이 해외 원정 골프를 제안할 때마다 그는 자식들에게 받은 용돈과 쌈짓돈을 털어 무리하게 동행했습니다. 친구들은 정 씨의 형편을 배려한다고 했지만 은근히 풍기는 부유함의 냄새는 정 씨에게 늘 보이지 않는 벽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그는 카드 돌려막기로 모임 비용을 대다가 아내와 크게 다툰 뒤에야 그 모임을 탈퇴하고 고립을 선택했습니다. 평생의 친구라 믿었던 이들과의 이별은 아팠으나 비로소 그는 매달 날아오는 카드 고지서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노년의 우정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공유하며 얻는 위로가 중심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가 오가거나 과시적인 소비가 수반되는 모임이라면 그것은 당신에게 영양가가 없는 관계입니다. 오히려 산책길에서 만나 따뜻한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인연이 훨씬 값진 법입니다. 내 경제적 형편을 당당하게 밝히고 각자 자기 몫을 내는 문화가 정착된 관계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동반자가 됩니다. 부유한 이들을 보며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노년의 건강을 해치는 치명적인 스트레스임을 명심하십시오. 인맥 다이어트는 단순히 사람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질을 높이는 정리정돈의 과정입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수백 명의 이름 중에서 내가 정말 힘들 때 손 내밀어 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냉정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대부분은 당신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이 사라지는 순간 안개처럼 흩어질 허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불필요한 모임 3곳을 줄이면 한 달에 수십만 원의 여유 자금이 생기고 그 돈은 당신의 건강검진 비용이나 생활비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끼리끼리 모일 때 가장 편안하며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지혜로운 거리두기입니다. 고정된 수입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노년에게 관계 유지를 위한 지출은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고정비입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친구들의 화려한 SNS 사진이나 여행담에 흔들리지 말고 당신만의 소박한 일상을 가꾸는데 정성을 들이십시오.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이 비싼 밥을 사지 않아도 당신의 곁을 지키며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것입니다. 그런 진실한 인연 한두 명만 있다면 당신의 노후는 결코 외롭거나 초라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관계의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고 내 지갑을 지키는 것이 곧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경제적 수준이 맞지 않는 이들과의 만남을 과감히 줄이고 그 시간을 당신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데 사용하십시오.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동네 산을 오르며 만나는 새로운 인연들은 당신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자유를 얻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자유를 만끽하며 당신의 형편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노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낸 자리에 비로소 당신만의 평온함이 깃들게 됩니다.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만나 서로의 아픔을 달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 노년의 진짜 재미입니다. 돈으로 유지되는 가짜 우정에 매달려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탕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은 당신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당신의 인품과 따뜻한 미소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당신의 남은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해줄 진정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4부, 과거의 영광에 대한 집착과 남과의 비교를 줄여야 한다. 은퇴라는 문턱을 넘는 순간 당신을 수식하던 화려한 직함과 사회적 지위는 유효기간이 지난 영수증처럼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많은 이들이 노년의 비참함에 빠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현재의 초라한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에 찬란했던 나에 갇혀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혹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해냈는지를 되뇌는 행위는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마약과 같으나 결국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짐은 이미 사라진 과거의 명예와 타인의 화려한 삶을 내 삶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비하하는 습관입니다. 어제의 영광은 오늘의 배고픔을 해결해주지 않으며 남과의 비교는 당신이 가진 작은 행복마저 시들게 만드는 독초와 같습니다. 사회가 부여했던 계급장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음을 뼈저리게 인정해야 합니다. 한때 수십 명의 부하 직원을 거느리고 호령하던 시절의 기억에 매몰되어 있으면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소박한 일상은 비루하게만 느껴질 뿐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대접받기를 원하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당신을 고립된 섬으로 몰아넣는 지름길입니다. 과거의 나라는 유령과 싸우느라 현재의 나를 부정하는 삶은 노년을 지옥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쥐어진 것이 비록 낡은 빗자루나 경비실의 열쇠, 꾸러미일지라도 그것을 쥐고 있는 현재의 당신이 진짜 모습임을 받아들이십시오. 실제로 중소기업 사장으로 은퇴한 뒤 현실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68세 최 씨의 사례를 통해 그 비극을 확인해 봅시다. 그는 사업 실패로 전 재산을 잃고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으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사장이라는 완장을 차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가볍게 건네는 인사조차 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분노했고 동료 경비원들과는 급이 다르다며 대화조차 섞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예전 사장 시절의 사진첩을 들여다보며 술로 밤을 지새웠고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라오는 옛 동료들의 골프 사진을 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현재의 성실한 노동에 대한 자부심 대신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는 자괴감만 가득 차 결국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것은 가난이 아니라 과거의 나보다 못한 현재의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비뚤어진 자존심이었습니다. 비교라는 괴물은 당신의 집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식과 손주까지 그 대상으로 삼아 당신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누구네 자식은 대기업에 취직했다더라. 혹은 누구네 손주는 명문대에 합격했다더라. 하는 소문들의 귀를 여는 순간 당신의 평화는 깨집니다. 자식의 성공을 나의 성공으로 동일시하며 남의 자식과 비교하는 것은 자식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당신에게는 허무함만을 남깁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속도가 있는 법이며 노년의 행복은 남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도에 맞춰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에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그들의 고통과 눈물은 보지 못한 채 껍데기만 보고 부러워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행복의 기준을 외부가 아닌 내부로 돌릴 때 비로소 노년의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와 내 발로 동네 산책을 나갈 수 있는 건강이 최고의 축복임을 깨달으십시오. 과거의 직함 대신 이름 석자로 불리는 것에 익숙해지고 소박한 식탁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걱정 대신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하며 즐거울까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인 일입니다. 비교의 대상을 타인이 아닌 어제의 나로 설정하고 어제보다 조금 더 너그러워진 오늘의 나를 칭찬해 주십시오. 인생의 황혼기는 지금까지 달려온 자신을 다독이며 스스로와 화해하는 시간이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이룬 성취뿐만 아니라 내가 겪은 실패와 현재의 부족함까지도 모두 나의 소중한 역사임을 긍정하십시오. 높은 곳만 바라보느라 놓쳤던 발밑의 작은 꽃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노년의 진짜 묘미입니다. 과거의 영광이라는 무거운 외투를 벗어 던질 때 당신의 걸음걸이는 한결 가벼워지고 표정은 온화해질 것입니다. 세상이 정한 성공의 잣대를 부러뜨리고 당신만의 행복 지도를 그려나가는 당당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장 비참한 노후는 가진 것이 없는 노후가 아니라 현재를 살지 못하는 노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번듯한 사무실 대신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더라도 그 순간의 바람과 햇살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내면의 소리에 집중할 때 당신을 괴롭히던 열등감과 허영심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기적이며 과거의 그 어떤 성취보다 값진 가치임을 믿으십시오. 과거의 나를 놓아주고 현재의 나를 안아줄 때 비참함은 물러가고 평온함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세월은 거스를 수 없으나 마음의 방향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남들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여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한 관객이 되어 보십시오. 화려한 무대 조명은 꺼졌을지 몰라도 당신의 인생이라는 연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주인공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과거의 명성에 기대어 구걸하듯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현재의 소탈한 인품으로 존경받는 노인이 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가장 품격 있게 만드는 길이며 비참함이라는 늪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5부 건강에 대한 자만과 의료비 대비 부족을 줄여야 한다.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두 축은 현금과 건강이며 이 중 하나만 무너져도 당신의 인생 전체가 도미노처럼 쓰러지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젊은 시절의 체력을 과신하며 나는 여전히 건강하다거나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수하는 집안이라며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비칩니다. 하지만 60세라는 나이는 기계로 치면 부품이 낡아 언제 어디서 고장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노후화된 상태임을 잊지 마십시오. 가장 위험한 생각은 병원비로 나가는 돈을 아깝게 여기며 정기검진을 멀리하고 보험이나 비상금 준비를 소홀히 하는 자만심입니다. 노후에 발생하는 의료비는 단순히 생활비를 축내는 수준이 아니라 당신이
평생 공들여 쌓아온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삼켜버리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은 매우 서늘한 현실입니다. 암이나 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 질병이 닥치면 수술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매달 수백만 원씩 들어가는 간병비와 재활비용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는 질병은 본인의 고통을 넘어 자식들에게 경제적 재앙을 물려주는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자식들이 효심으로 당신의 병원비를 감당해 주길 바라는 마음은 현대 사회에서 너무나 가혹한 요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건강에 대한 자만을 줄이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경제적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만이 당신의 존엄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실제로 건강 하나는 자신하며 보험 하나 없이 노후를 맞이했던 75세 강씨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매일 산을 오르며 병원 근처에도 가지 않았기에 자신은 병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70대 중반에 찾아온 갑작스러운 뇌경색은 그의 평화로운 일상을 순식간에 산산조각 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나 마비된 몸을 회복하기 위한 재활치료와 24시간 간병인을 고용하는데 매달 500만 원 이상의 거금이 들어갔습니다. 그가 평생 아끼며 모아두었던 노후 자금 2억 원은 고작 3년 만에 바닥을 드러냈고 이제는 집까지 처분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건강을 자신하며 정기적인 검진과 보험 준비를 소홀히 했던 대가는 본인의 비참한 노년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삶까지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노후의 건강관리는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가산을 탕진하지 않기 위한 가장 수익률 높은 재테크입니다. 지금 당장 몸에 이상이 없더라도 나라에서 시행하는 무료 검진을 빠짐없이 챙기고 작은 통증이라도 무시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큰 병을 예방하는 것은 수천만 원의 수술비를 버는 것과 같으며 매일의 규칙적인 운동은 가장 확실한 연금 저축입니다. 술과 담배를 줄이고 식단을 조절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훗날 병실에서 더 큰 불편함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자만심으로 덮지 말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관리하는 현명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대비를 위해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할 것은 자식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비상의료자금의 확보입니다. 최소 3천만 원 정도의 현금은 어떤 유혹이 있어도 절대 건드리지 않는 생명선으로 묶어두어야 합니다. 이 돈은 당신이 아플 때 자식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보험 중에서 불필요한 사망보험금은 줄이고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실손보험이나 간병보험 위주로 리모델링 하십시오. 남겨줄 재산보다 내가 아플 때 나를 지켜줄 현금 한 푼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병든 육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병원비 때문에 자식과 원수가 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자만심을 버리고 냉정하게 자신의 건강 상태와 대비책을 점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그 노화에 대처하는 자세는 노후의 삶의 질을 극명하게 갈라놓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적절한 운동을 하며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는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수하십시오. 그 작은 노력이 훗날 당신의 전 재산을 지켜주고 평안한 임종을 맞이하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60세 이후의 행복을 위해 줄여야 할 5가지에 대한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식에 대한 욕심을 줄이고 체면을 버리며 관계를 정리하고 과거를 잊으며 건강을 자만하지 않는 삶을 사십시오. 비워낸 자리에 비로소 당신 자신을 위한 진정한 사랑과 여유가 깃들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노후의 비참함은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으나 깨어있는 자에게는 비껴가는 불행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딛는 작은 결단 하나가 남은 30년의 인생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통장 잔고와 건강한 신체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노후의 성공입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나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노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냉정한 판단과 실천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십시오. 당신의 노후는 오직 당신만이 지킬 수 있으며 지금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할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